옛날 예적 한국의 아름다운 논산이라는 지역에는 특별한 산딸기 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농장은 단순히 산딸기를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마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이었답니다. 농장은 논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산과 들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농장의 주인은 할머니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김초롱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고운 마음씨와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그녀가 산딸기 농장에서 마법의 성분을 추출해 다양한 약초와 함께 혼합하여 특별한 효능을 가진 차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논산의 한 마을에서 어린 소년 민호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산딸기 농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고 그날도 변함없이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싶어 했죠. 그들이 농장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장 중앙에 있는 커다란 나무였죠. 나무는 거대한 산딸기 덩굴로 덮여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더니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나무는 분명히 특별해. 우리가 조금만 더 확인해보자. 친구들은 조금 겁이 났지만 민호의 용기에 이끌려 나무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의 줄기에는 고대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에서 살짝 미소 지은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와 친구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 농장의 수호자로 존재해 왔단다. 이곳의 산딸기는 그저 맛있는 과일이 아니야. 특별한 치료와 회복의 힘을 담고 있지. 너희에게도 보여주고 싶구나. 할머니의 말에 민호와 친구들은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들을 이끌고 농장의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산딸기로 가득한 작은 숲길이 나타났고 그 끝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못가에 앉아 마법의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못물은 산딸기의 진액과 섞여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그 향기는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와 친구들은 할머니의 특별한 차를 맛보게 되었고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마을을 지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초롱 할머니와 산딸기 나무는 여전히 논산의 한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며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친구들은 커서도 그날의 비밀스러운 경험을 잊지 않았고 자신들 또한 논산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렇듯 논산의 신비로운 산딸기 농장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 그곳을 찾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릉에는 아름답고 잔잔한 호수 소양이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물이 맑고 파도가 거의 없어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별들이 호수 위에서 춤을 추고 아침이면 저 햇살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장관을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밤하늘의 별들은 사실 작은 물의 요정으로 변신하여 이곳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정들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사람들 중 그 모습을 직접 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강릉의 해변에서 작은 어부 소년 민호가 바다 낚시를 하던 중 이상한 눈부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 어느 날보다 세차게 불고 있었고 하늘에는 유난히 많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호수 쪽을 바라보자 찬란한 빛이 호수에서 퍼져나오는 것을 보고 민호는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호수에 도착하자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환상적으로 춤추며 호수의 물결을 따라 몰려들었다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서 맴돌며 반짝이는 꼬리를 이룬 채 서로 엉켜있는 듯한 장엄한 무용을 창조했습니다. 민호는 그 장면에 매료되어 호흡조차 멈춘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장 큰 별 하나가 민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고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당신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하늘의 요정으로 별무리 사이에서 안식처를 얻고 인간들에게 비춰지는 별빛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춤은 세상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명을 축복하는 의식입니다. 민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꿈같은 상황에 감동했습니다. 당신들의 춤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 속에 많은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민호는 말했습니다. 별요정은 미소 지으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래요. 우리의 춤을 보는 이들은 행운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에요. 저희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잠에 드세요. 다시 밤이 오면 또 다른 별들이 저희의 수호 아래에 함께 춤추게 될 거예요. 이윽고 민호는 별들에 둘러싸여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아침이 되어 고요한 호수 주변엔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소양의 특별한 비밀을 가슴에 품고 매일 호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가며 강릉의 전설로 자리 잡았고, 소양 호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비를 전달해 주는 특별한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요정들의 춤을 또다시 목격할 수 없었지만 소문은 강릉 바람을 타고 널리 퍼지며 어딘가에서 별들이 여전히 춤추고 있음을 사람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전주에는 마법이 가득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만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숲의 중심에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 나무는 세상을 연결하는 세계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 숲에 대한 전설은 너무나도 오래되어 사람들이 거의 잊어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아직도 숲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전주의 용담이었다. 용담은 깊고 푸른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용으로 숲에서 평화롭게 지내며 세상의 균형을 지키고 있었다. 전주는 그 자체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알 수 없는 가뭄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숲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고 용담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숲의 입구는 마법에 의해 봉인되어 있어 아무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그때 이기라는 젊은 사내가 전설을 듣고 자신이 용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숲을 찾아 나섰다. 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숲의 입구까지 도달했다. 문득 나무 뿌리 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몇 날 며칠을 헤매던 끝에 이기는 숲의 중심에 있는 세계수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용담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용담은 사람들의 간절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의 방문을 반겼다. 이기는 전주의 상황과 사람들의 고통을 용담에게 이야기했다. 용담은 가뭄의 해결책으로 하늘로 날아올라 비를 불러올 의식이 필요하며 이기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줄 물건을 주겠다고 했다. 용담과 세계수의 기운이 결합된 작은 구슬을 이기에게 건네면서 그는 그 구슬이 전주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제단에 놓여져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이기는 용의 가르침을 받들어 가장 높은 산을 향해 용기를 내어 올라갔다. 적잖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기는 마침내 제단에 도달했고 구슬을 놓았다. 그러자 갑작스레 하늘에서 비구름이 모여들더니 오랜 가뭄을 식혀줄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전주는 다시 푸르른 번영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숲과 용담에 대한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기는 마법의 숲에 비밀을 간직한 자로 기억되었으며 전주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숲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주 땅을 지켜주는 수호의 역할을 하며 이어져 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북쪽에서는 널리 알려진 도시 의정부가 그 아름다움과 활기로 유명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공원이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공원에는 누구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차원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은 오직 순수한 마음과 강한 호기심을 가진 이들만이 발견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의정부에 사는 한 소녀 지은이는 학교 끝나고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가 숲속 깊은 곳에서 은은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지은이는 빛을 따라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결국 그녀는 빛나는 차원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은 마치 반짝이는 별들로 이루어진 듯했고 지은이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문을 지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현실에 남겨질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아이다운 용감함으로 문을 통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통과하자마자 지은이는 마약 색다른 세계에 서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했고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로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꿈과 같은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인디고 블루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은 황금빛 잎사귀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이곳이 단순한 꿈이 아니며 그녀가 실제로 또 다른 차원에 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지상에 사는 자그마한 요정들, 하늘을 나는 드래곤, 그리고 지혜로운 나무들이 지은이를 반겼습니다. 지은이는 이곳에서 몇 날 며칠을 보냈고 그동안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요정들은 그녀에게 마법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고 드래곤은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무들은 지은이에게 세상의 지혜와 자연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이는 이 차원에서의 생활에 점점 더 몰입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원문을 통해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함께 차원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요정들은 지은이에게 작은 은빛 목걸이를 선물로 주며 언제든지 다시 보고 싶을 때 이 목걸이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현실 세계로 돌아왔고 공원 한가운데에서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꿈인 듯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분명히 은빛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모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는 언젠가 다시 그 신비로운 차원으로의 모험을 떠날 날을 고대했습니다. 이후로도 지은이는 매일 공원에 들러 숲속을 산책하며 차원문에 관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그 차원문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곳에서의 추억과 친구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서 매일매일을 더욱 특별하게 살아갔습니다.